안녕하세요. 건강과 웰레이징 크리에이터 오렌지장입니다. 여러 변이 바이러스로 재유행하는 코로나 때문에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의심될 때 어디로 가야 제대로 되는 검사와 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있는 조현정 내과에서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등 내과 질환과 기능의학, 항암, 면역치료, 코로나 후유증까지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조현정입니다. 원장님, 만약에 제가 코로나로 의심이 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기침, 콧물, 가래 혹은 발열, 몸살 이런 호흡기 증상이 이제 코로나 의심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증상이 이제 의심이 된다. 그럼 간단하게는 자가 키트로 검사를 해보실 수 있으신데 이제 증상이 있고 약도 처방받으셔야 하면은 포털 사이트에 원스톱 진료기관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개인 의료기관이 쭉 뜰 거예요. 그럼 그거에서 가까운 곳에 전화를 해보시거나 들르셔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내과든 이비인후과든 소아과든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이 그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이제 등록이 된 병원에서는 바로 이제 코로나 검사 비용 따로 없이 진료비만 내시면 코로나 검사, 신속항원 검사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결과는 검사하고 10분에서 15분 기다리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양성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시면 이제 원스톱 진료 기관에서는 또 다른 보건소를 가거나 할 필요 없이 그 원장 선생님께서 바로 등록을 해주세요. 보건소에 확진자라고 등록을 해주시면 환자분은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 약국 가서 약을 사시고 집으로 바로 가서 자가격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 몸살이 너무 심하고 너무 아프다 하시면은 수액을 맞을 수 있는 병원에서는 수액을 맞고 치료를 받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이나 다음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확진자라고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시면 됩니다. 양성이면 어떤 약을 처방받나요? 일반 감기약이랑 다른가요? 네, 코로나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그 증상에 대한 약을 처방받는데요. 본인이 증상이 기침, 콧물, 가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증상 호전시키는 약을 처방받기 때문에 감기약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집에 있던 감기약을 먹어도 되나요? 근데 집에 있던 처방받지 않은 일반 감기약은 아무래도 약효가 좀 떨어지고 개개별 증상에 따른 그런 세부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처방받는 약이 효과가 좀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치료 중에 먹던 약이나 한약, 영양제를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성분이 확실한 영양제나 비타민이나 비타민 B 이런 거는 계속 드셔도 상관없으신데요. 한약이나 이런 거는 성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원장님,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맞을 수 있는 수액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수액의 종류에는 비타민 C 수액이라든지 비타민 B1, 몸살에는 비타민 B1, B5, B6가 좋고요. 그다음에 면역력을 올리고 바이러스에 좋은 수액은 감초 주사, 그다음에 태반 주사 그리고 면역력을 가장 높이는 주사가 있는데 그 사이모신 알파1 맞으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은데 가서 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상담받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수액의 종류가 많은데 또 이거를 경제적인 이유로 다 맞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예산이랑 그런 증상이랑 고려를 해서 가장 적당한 수액을 놔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프다. 그러면 네. 당일에 수액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확진 환자도 수액을 맞을 수 있는 가능한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는 그 해열 진통 수액이나 면역력을 높이는 수액, 그런 수액을 맞으면 확실히 증상도 빨리 좋아지고 그 자가격리 기간 중에 좀 더 수월하게 지나가실 수 있으신데요. 그래서 그런 수액실은 이제 개별 코로나 환자들만 맞는 수액실이 따로 있는지 병원에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다 그럼 맞고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어린이와 노인 중에 누가 더 위험한가요? 일반적으로 그 고령의 환자가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처방약을 5일만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도 일반적으로 코로나 환자분이 오시면 한 4일에서 5일 정도만 처방해 드리는데
왜냐면은 환자분의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만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목만 아프신 경우에 뭐 다른 기침약 이런 걸 다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증상에 대한 약을 처방하고 중간에 다른 증상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더 뭐 좋아지시면 끊으시면 되는데 이제 다른 증상이 더 생기시거나 할 때 추가로 좀 약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4, 5일치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치 다 먹고 병원 방문해서 다시 처방을 받는 거예요? 네, 다른 증상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다시 내원을 하셔가지고 처방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 치료약이 고령 환자에게만 주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만 60세 이상에게만 투여하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라는 코로나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건 혹시 왜 고령 환자에게만 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팍스로비드는 이제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인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 5일치가 거의 60만 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든 환자에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60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증상인 경우에도 양성 결과가 나오면 처방약을 먹어야 하나요? 근데 처방약이라는 게 증상을 좀 호전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내다 보면은 증상이 언젠가 또 생기시기 때문에 그때 다시 내원하셔가지고 자가격리 중에서도 이제 병원은 올 수 있으세요.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 그때 오셔가지고 약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평소 컨디션에 따라서 면역이 굉장히 좋고 몸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증상이 약하게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좀 면역력도 떨어지고 뭐 몸 상태 컨디션도 안 좋으시고 그런 분들은 좀 증상을 좀 심하게 앓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팠던 부분이 더 아프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 후유증으로 자가격리 끝난 후에도 예전에 뭐 몸이 안 좋았던 부위가 더 아파지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처방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런 경우 집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약 먹고도 목이 정말 아픈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병원에 오셔서 그 해열 진통 수액이나 뭐 필요시 항생제 주사를 맞거나 병원에 오셔가지고 주사 치료를 맞으시면 훨씬 좀 좋아지고요. 약도 좀 추가로 조정해서 다시 받아가실 수 있으십니다.